자, 안녕하세요. 자, 부동산 공법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이제 벌써 5회차입니다. 5회차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를 봤는데 오늘 본 모의고사는 너무 어렵지도 않았고 너무 쉽지도 않고 나 중간 모의고사 점수라는 거에 뭐 엄청난 8점을 맞았다. 이거 중요하지 않고요. 20점 맞았다. 중요하지 않아. 왜 그러냐면 지금 어려운 거 틀려라라는 문제를 제가 안 넣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킬러 문제 40문제 중에서 10문제 정도에서 9문제가 나오는데 그 문제를 넣으면 여러분은 끝나고 나서 걔를 공부해. 근데 걔는 안 나와. 근데 그걸 공부할까 봐 그런 문제를 빼고 중문제를 좀 더 넣기 때문에 난이도가 이렇게 막 어렵진 않은데 실제 시험장 가면 어마어마하게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왜? 중간에 킬러 문제가 막 쭉쭉 나올 거니까. 그런 연습은 나중에 동형 문제 하면서 마무리 연습을 하고 지금은 공부를 위한 모의고사 연습을 하고 마킹을 위한 연습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럼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요게 글씨가 너무 좀 제가 해보니까 이 상태로 하니까 글씨가 너무 작게 보여가지고 제가 그냥 시험지 위에다가 해설 강의 하도록 할게요. 이게 너무 글씨가 작아서 여러분 그 글씨가 깨지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자, 이걸로 바로 갈게요. 자, 제가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야 글씨가 좀 잘 보일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일단 41번부터 글씨 잘 보이죠? 네. 자, 41번부터 갈 건데 자,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일단 광역도시계획 문제가 나왔어. 그럼 내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거는 광역계획권 누가 지정하고 지정되고 나면 계획 절차 어떻게 되고 성격이 뭐냐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틀린 걸 찾으라 했는데 자, 경기도와 서울특별시의 광역계획권이 걸친대. 시도에 걸치면 윗사람 누구죠? 국장. 국장이 지정하면 되죠? 그러면 특별시장 경기도에서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경우는 없어요.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장이 지정하면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을 해야 되는 거지 지정하는 거는 국장하고 도지사밖에 없다라는 거를 까먹으면 이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자, 1번 틀렸으니까 정답. 자, 2번은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요청을 하면 단독으로도 광역도시계획 수립 자, 요청이란 말 나오면은 할 수 있다로 기억하랬죠. 요청 들어오면 단독으로 수립할 수도 있다. 근데 이때는 시장군수가 안 짜서 내가 짜는 건데 국장한테 갈 필요가 없죠. 그때는 국장한테 승인을 얻지 않는다. 맞죠? 많이 나왔던 질문이죠. 자,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란 말이 나오면 이거는 같은 도면 누가? 도지사가. 관할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제한한다. 맞죠? 4번 광역도시계획을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다. 자, 시도가 같이 짜. 서로 협의가 안 됐어. 그러면 둘이 같이 공동으로 가도 되고 단독으로 가도 돼. 누구한테? 국장한테. 조정 신청할 수 있다. 이걸 조정 신청 제도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국장, 시도, 시장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을 한다면 자, 수립할 때 기초조사 그 다음에 뭐예요? 공청회 열어서 주민관계 전문가 의견 들어야 된다. 맞죠? 그래서 틀린 거는 정답은 1번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 문제를 딱 보면서 고민을 하는 거야. 도시군 기본계획에 틀린 것은 몇 개냐 이러면 되게 쉬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어렵게 보여요. 내가 정확하게 안다고 생각 못 하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몇 개냐라는 문제가 나오면 빨리 다른 문제 먼저 풀고 시간 내서 빨리 와서 다시 푸는 거예요. 그럼 일단 틀린 거 몇 개냐 물어본 거죠. 자, 기억이 틀렸나 안 틀렸나부터 확인하면 되겠네. 자,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면서 광역시 경계 같지 하지 않으면서 인구도 10만 이하야. 세 가지 동시 충족하면 요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맞고. 니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기준 하면 누구예요? 0이 아니라 국장이 하는 거죠. 국장. 틀렸다. 이런 거. 디귿 시장군수가 기본계획 수립을 했다. 그럼 시장군수는 시군 의회 의견 들어야 되죠. 맞네. 시장군수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됐다면 윗사람이 누구죠? 도지사 승인 얻어야지. 맞고. 틀린 거 한 개 현재. 미음만 보면 끝나네요. 특광, 특특, 시장, 군수는 이제 5년마다 기본계획 타당성 재검토하여 정비한다. 맞죠? 타당성 검토하는 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성장 관리계획, 정비 기본 방침, 정비 기본계획, 그리고 리모델링 기본계획 총 6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다. 그럼 틀린 거는 한 개니까 2번이 답이다. 막상 어려운 거 아닌데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오지선다였으면 되게 쉬웠죠. 보자마자 그냥 니은 찍고 딴 거 할 텐데 몇 개냐니까 얘가 틀리면 어떡하지? 얘가 틀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4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43번은 국토개입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자,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모든 내용 중에 틀린 거 찾아보세요. 자, 그럼 일단 도시군 관리계획은 구속력이 있는 거라서 위반하는 거죠. 원칙은 특광, 특특, 시장, 군수, 예외, 국장, 도지사. 그럼 높은 사람부터 쓰면 국장, 시도의사, 시장군수죠. 그러면 국장, 시도의사, 시장군수. 여기서 말하는 군은 광역시장이 짜니까 광역시 군은 제외한다. 이거 꼭 찾아야 돼. 맞네. 맞네. 자, 2번. 주민은 못 짜. 광역도시 기본계 못 짜. 이해관계도 못 짜. 그럼 도시군관리계획 도서랑 계획서면서 작성해서 기위, 환경, 조경 이거야? 기지산지 입구에서 만나자 그랬죠. 기지산지 입. 기반시설 설치해 주세요라고 제안할 수 있나? 기반시설 설치 정비에 관한 계획에 대한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맞지?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절차로 주민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영의장 기준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겁니다. 조례에서 알아서 정해라. 맞고. 4번. 도시자연공원구역. 자,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정할 당시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 공사에 착수한 자. 그럼 기득권 보호해 줘야 되죠. 계속한다 그러면 계속할 수는 있는데 3월 안에 공사 내용을 특광특특시군에게 신고해야 된다. 그럼 이거는 시수, 삼신, 시가와 수산만 3월 내 신고죠. 도시자연공원구역 아니잖아.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시가와나 수산으로 바꿨으면 맞는데 얘는 3월 내 신고 규정이 없다. 그래서 정답 4번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5번은 도지사가 지구단위 계획 중에 자 지구단위 계획은 건축계획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물 배치에 관한 게 결정한다는 건 야 이거는 도시계획위원회 모른다. 어디랑? 건축위원회랑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한 심의 거쳐야 된다. 맞다. 그래서 틀린 거는 정답 4번이 되겠네요. 됐고 44번. 자 44번은 이번에 개정된 거 제가 넣어봤는데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얘밖에 없어 찍었을 거야. 근데 정확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자, 틀린 것. 도간농자로 지정되지 아니했다. 가장 센 게 자연환경이죠. 그럼 용적률 규정 적용할 때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건 너무 많이 봐서 얘는 맞는 거다. 체크 안 했겠지? 자, 개발진흥지구가 도시 외의 지역에 지정되면 원래 도시 외에는 개발진흥지구 지정되면 건폐율이 40에 용적률이 100, 계획관리랑 똑같이 적용하죠. 이렇게. 근데 경우에 건폐율은 40% 이하 범위에서 적용할 수 있다. 맞죠? 다만 계획관리 지역에다가 복합개발진흥지구 지정됐다. 그럼 때는 60%로 한다. 요거 맞아요? 계획관리인데 공장 질 거야. 공장 지려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지 복합개발이 아니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공장 지려고 할 때 40% 갖고 부족하니까 60% 준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복합개발이 아니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입니다. 혹시 신의 노트 봤을 때 자, 신의 노트 몇 페이지였냐면 지구단위 계획 파트에 아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구단위 계획. 일단 별도 규정할 때 자, 별도 규정이 어딨냐면 여기 있다. 페이지 여기 신의 노트 24페이지입니다. 신의 노트 24페이지 맞죠? 24페이지에 여기 보세요. 자, 개발진흥지구가 도시지역, 외지역에 지정되면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 받는데 계획관리지역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하면 공장 도지라고 몇 프로? 60%. 그러니까 개발진흥지구 중에 산업유통개발이지 복합개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문이 틀린 지문이다. 복합개발이 아니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다 XX 하다 보니까 2번이 남아서 2번 찍으셨을 거야. 왜 틀렸는지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자, 관리지역 안에서 농업진흥지역을 여기다 지정했어. 그럼 농사만 짓 거니까 얘는 국토개발법에서 어느 지역으로 가야 돼요? 원래 농사만 짓는 거니까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맞죠? 공유수면 매립할 당시에 이 매립을 할 때 여기 매립했어. 매립 목적이 이웃하고 있는 노용과 다르면 특례 아니죠. 다른 경우라고 했으니까 다시 매립구역은 뭘 짜야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해야 된다. 맞지? 5번. 택지개발지구 지정되면 어항택산전 지정되자마자 뭘로 봐죠? 도시죠.
어항택산전이니까 어느 지역으로?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거로 본다. 근데 얘는 결정고시 특례니까 별도로 고시를 할 필요가 없다. 맞죠? 와, 이렇게 명확하게, 너무 명확하게 써놨는데? 그죠? 답은, 이거 없으니까 이번 찍어야지 이렇게 맞았을 거지만 정확하게 뭐가 틀렸냐면 복합개발이 산업유통개발로 바뀌어야 정확하다. 이렇게 하시면 돼. 됐죠? 그 다음에 45번으로 갈게요. 자, 45번은 국토기 법령상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자, 허가와 관련돼서 옳은 거 찾는 거예요. 자, 1번부터 천천히 해볼게요. 자, 허가권자는 허가 내용과 너 다르게 했어? 형질 변경했어?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원상회복 명할 수 없다? 자, 1단계가 뭐예요? 야, 너 원래대로 돌려놔. 안 하면 행정처벌로 강제 행정대집행해버리죠. 벌칙 3년 3천이잖아. 원상회복 명할 수 없다가 아니라 원상회복 명할 수 있다. 들었고. 이 경작을 위해서 형질 변경하는 거야. 형질 변경 허가 대상이지만 뭐가 목적이네? 경작. 경작인 경우에는 허가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허가 대상이 아니다. 들었고. 자, 도시공객 사업으로 형질 변경하면 이건 공익사업이죠. 이건 허가 대상이 아니다. 받아야 된다. 들었죠. 자, 도시군관리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는 개발행위. 그냥 개발행위인데, 자, 상업지역이면 우리나라는 주상생자는 얼마 미만이어야 허가해줘? 1만 미만이면 허가해주죠. 그럼 1만 미만입니까? 네. 그러면 요거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허가를 받는데 허가 기준에 적정하다고 보는 거지, 야, 허가 안 받는다 이거 아니에요. 허가 기준에 적정하구나라고 하는 거지. 허가 배제 규정이 아니에요. 5번. 지구 단위 계획 수립된 지역이면 난개발 방지 계획 짠 거죠. 그래서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을 만약에 하더라도 심의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받을 수 있다. 이거 맞죠?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돼 있거나 성장 관리 계획 수립된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5번. 그 다음에 46번. 46번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객 시설부지 토지에 대해서 매수 청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찾아라 했어요. 틀린 거 찾아보자. 자, 해당 부지에 지목이 뭐인 사람, 대인 사람만 매수 청구할 수 있죠. 대인 토지 소유자는 매수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이 시설의 결정이 되고 나서 자, 10년 이내에 이 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는데 시식에 인가가 났거나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됐어. 그러면 좀 있으면 보상금 나오죠. 그럼 얘는 매수 청구할 수가 없다. 매수 청구할 수가 없다. 맞고. 3번.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자, 매수 안 하기로 결정했대요. 그러면 10년을 기다렸는데 안 하기로 했어. 진짜 미안하니까 3, 3층 이하의 순수 단독, 3층 이하의 1종, 2종 근생, 공작물 허가받아 가능하죠.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받아 3층에 다가오. 3층의 순수 단독이야. 이거 만약에 나중에 사업할 때 18가구 있으면 보상 어떻게 줄 건데? 그래서 순수 단독, 3층의 단독은 되는데 다가구는 안 됩니다. 틀렸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은 맞냐? 4번.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했어. 자, 그러면 매수 청구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10년, 6월, 2년, 20년 이렇게 됐지. 16, 20년이야. 10년 매수 청구, 6월 내 통보하고 2년 내 매수죠. 그러면 결정했던 토지는 매수 결정을 몇 월 내 알려라? 6월 내 알렸어. 그럼 알린 날부터 몇 년 내 매수? 2년 내 매수 맞네요. 자, 의무자가 지자체입니다. 지자체인 매수 의무자면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매수 대금을 채권으로 발행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 원칙은 원할 때, 원하지 않아도 강제 발행하는 예외는 있어요. 부재부동산이나 비업무용은 용돈 3천만 원 줄 테니까 초과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강제 발행하겠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7번. 47번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대상은요. 지구단위계획 반대 개념이야. 지구단위계획은 주로 주상공에서죠.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녹관농자인데 녹관농자 중에서 주변과 연계해서 개발이 필요하거나 무질서한 시가화가 일어나거나 그래서 무질서한 개발이 일어날 때 녹관농자 중 이런 목적에 해당되면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겠다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주상공은 절대 안 되죠. 그럼 주거지역은 지우고 주거항목 지우면 녹관 맞네. 그럼 디귿 리을이니까 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주상공은 지정이 안 돼. 녹관 농자는 돼. 단 연계에서 필요한 거, 연계 시무. 여기 행위자니 뭐 되는 거? 완화되는 지역. 사람들 막 들어올 것 같으니까 난개발 맞겠다. 그래서 꼭 외워야 될 거는요. 이게 성장관리계획에서 기억해야 될 거는 대상 지역이 잘 나와요. 대상 지역이 잘 나오기 때문에 대상 지역은 머릿속에 반드시 넣어놔야 돼요. 성장관리계획 한번 봐볼게요. 여기 있다. 일단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대상 그러면 머릿속에 더 줄여볼까요? 더 확대해보자. 주로 지구단위 계획이 도시를 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주상공을 대상으로 하는데 주상공이 아닌 녹관, 농자 중에 주변과 연계해서 시가화되고 무질서, 연계, 시, 문화,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일 때 이 연계, 시무에 해당되는 지역이 여기에 지정이 되면 여기는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하겠다. 그래서 건폐율은 10%씩 완화해서 20%짜리는 30%로 계획관리 같은 40%는 50%까지. 단 보존자 들어간 애는 완화 안 해줘. 보존녹지, 보존관리, 자연환경 보존지역. 그 다음에 위로 가도 완화되는 건 용적률을 완화되는 건 계획관리밖에 없죠. 그래서 너 난개발 방지 계획 잘 짰으니까 너 1, 2, 5에서 125%까지 완화해 주겠다. 이게 성장관리계획구역인데 주거상업이라는 단어 나오는 순간 주상공은 안 돼 이렇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에 디귿 리을이 되는 거고. 자, 48번. 48번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대상이 될 수 없는 지역이야. 그럼 치가와 조정구역 뭐 이런 건 조건이 없지만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은 부족한데 설치가 뭐해서 가능한 지역으로 행위제한이 뭐 되고 있는 지역, 완화되고 있는 지역, 구역에서 해제되고 있는 지역,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 허가 신청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 20% 이상 늘어난 지역이죠.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 30만이고 시가하고 필요 없고 얘가 뭐든데 해제되면 개발할 땅이죠. 그럼 개발행위 집중되겠네? 지정할 수 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자, 계획관리는 아파트가 안 되지만 지구단위에 묶이면 돼요. 그래서 아파트를 개발하기 위해 계획관리를 뭘로? 이종일반적으로 변경, 행위제한 뭐 되겠네요? 완화되겠네. 이런 지역 대상이다. 자, 일종 일반 주거인데 생산관리적으로 변경한다는 얘기는 보존한다는 얘기잖아. 얘는 지정할 수가 없지. 답이 3번. 전년도 허가 건수는 100건, 지금 현재 전년도 보니까 180건, 80% 늘었죠. 그럼 20% 넘게 늘었으니까 대상이다. 인구 증가율이 전년도에는 현재 일정한 기준이 있는데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여기에 20% 이상이다. 그러면 20% 이상이면 지정해야 된다. 대상 아닌 거는 보존으로 가는 3번이 답이다. 이렇게 한 거죠. 됐고 49번 가볼게요. 자, 49번은 기반시설을 분류할 때 이거 한 번 정도는 꼭 읽어봐야 나중에 안 틀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보고 헉 했을 수도 있어. 자, 틀린 것을 모두 걸러라고 그랬어요. 자, 교통시설의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궤도, 차량검사, 면허, 폐차장? 폐차장은 자동차 원래대로 돌려주는 뭐죠? 환경, 기초시설 여기가 있어야 돼. 얘는 틀렸네. 틀린 거는 기억. 그 다음에 니은 유통공급시설의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 가스, 열공급, 방통신, 공동구 시장 막고. 방지는 재해막자에서 하천유수지는 풍수피해 막자, 저수지는 가뭄피해 막자, 방화, 방풍, 방수, 사방, 방조, 방자 들어가는데 요 광장은 넓다라고 해서 얘는 공간시설에 가야지. 공원 넓다, 녹지 넓다, 유원지 넓다 얘 밑으로 갔어야지. 얘 틀렸네. 디귿. 기억하고 디귿 어디 있어요? 1번이 답이네. 환경 기초시설 하수 폐기물 처리. 자, 항상 처리하는 게 기초시설이야. 하수 처리, 폐기물 처리, 비물 저장 처리, 수질 오염 방지 처리니까 맞다. 틀린 거는 기억과 니은, 기억과 디귿이다. 정답 1번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정답 1번. 자, 이번에는 50번으로 가볼게요. 자, 50번은 요거 올해 가능성 있지. 요거. 세 가지 용어적인 한 번도 안 읽어봤을까봐. 도시역 신구역, 복합 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 요건과 특례인데 틀린 걸 찾는 거죠. 자, 봐요.
완전히 새 거로 쇠도화지로 하는 거 뭐지? 싹 밀어버리고 대규모로 완화해 주는 건 도시 혁신구역. 창의적으로 만들어봐라. 복합용도구역 그러면은 물레동. 공업 기능만 있는데 너무 떨어지니까 주거 기능, 상업 기능 넣어서 복합으로 쓰겠다. 복합용도구역이고. 입체복합구역은 도시공개 시설 결정되고 몇 년 지난 거예요? 10년 지나서 입체적인 기능이 좀 필요한 지역. 여기를 대상으로 한다. 틀린 것. 자, 혁신구역 나왔죠. 유휴토지 대규모 시설의 이전 부지, 혁신적 창의적 개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런 지역이 대상이죠. 복합용도구역은 공간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조성할 때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다 인정되는 여러 기능 넣는 지역 맞죠? 입체복합구역 지정이 되면 도시공개 시설 입체복합구역이니까 얘는 지구단위 계획과 똑같이 건폐율은 얼마? 150, 용적률은 200. 건축법상 높이도 150에서 200까지 완화해 줍니다. 요거는 특이한 규정이라고 알고 계셔야 돼. 그리고 복합용도구역은 도시공개 시설 준공되고 10년이 경과해서 개발 재량 정비가 필요하다. 그럼 얘는 도시공개 시설 입체복합구역이지. 복합용도구역이 아니라 도시공개 시설 입체복합구역이 나와야죠. 틀렸네. 틀렸고 5번. 공간 재구조하기에서 결정을 의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도시혁신구역은 정부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의지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뭐 혁신구역을 지정된 걸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을 해야지 다른 데 의지하는 것은 없다. 그래서 틀린 거는 4번만 빼고는 다 맞네. 4번이 틀렸습니다. 자, 51번. 이번에는 개발 밀도 관리구역입니다.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죠. 자, 개발의 밀도가 높은 거는 주상공, 녹 중에 녹지는 빼야죠. 주상공에서 개발로 인해서 행리자니 일단 기반시설이 부족해. 설치가 곤란해. 그럼 더 이상 개발을 못하게 하려고 규제를 강화한다. 건폐율과 용적률 강화하되 대통령령에서 용적률만 최대한도 50% 이내. 숫자는 용적률만 묻는다. 옳지 않은 거. 자, 얘는 주로 주상공이죠. 개발 행위로 기반시설 처리 능력 부족할 거로 예상되는데 설치가 뭐하니까 곤란. 두 단어 나와야죠. 부족, 곤란. 그러면 정할 수 있다. 맞네. 2번.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할 때 그 해당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한다. 이거는 맞아. 숫자는 나오면 용적률에만 붙어 있어야 돼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얘는 의협심이에요. 심의만이에요. 심의만 거쳐. 심의만 거쳐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된다. 맞고.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경계는 사람들이 분쟁이 심하니까 특색 있는 지형짐을 이용해서 경계선이 뭐하게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해라. 맞죠? 5번.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기준을 정할 때 고려되는 기반시설에 학교는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죠? 향후 학생 수 30% 이상 늘어날 것 같다. 그러면 그런 지역을 묶어야지. 예. 학교 있었었잖아. 포함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포함된다. 그래서 5번이 답이네. 됐고 52번으로 가볼게요. 자, 52번은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공계획 짤 때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할 때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할 때 그 땅을 가봐야 되잖아. 임장일을 해봐야죠. 그럼 기초조사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타인토지 출입 들어갈 수 있어야죠. 타인토지 출입 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찾아라. 자, 1. 국장, 시도시장, 운수, 도시공계획 사업 시행자가 이 계획에 관해서 조사 측량이 필요하다면 타인토지 출입 가능하죠. 자, 행정청인 사업 시행자야. 그럼 허가를 받지 않고 출입할 수 있죠. 받지 않고. 출입만 한다 그러면 출입 7일 전. 7일 전까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일시장소 통지하는데 이거는 허가를 받은 후가 아니에요. 허가권 허가 없이. 답은 뭐야? 몇 번이야? 2번이네. 정답 2번이고 3번은 맞는지 봐요. 자, 타인 토지를 재료적 치장 또는 임시 통로로 사용한다? 그럼 이거는 일시적으로 재산권 피해 주는 거죠. 그 당시에 있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뭐 받아야 돼? 동의 얻어야 돼요. 당연하지. 4번. 일출 전 일몰 후면 깜깜할 때죠. 요때 깜깜할 때 당시에 있는 사람이 누구지? 점유자. 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 토지 출입할 수가 없다. 맞죠? 5번. 토지의 점유자입니다. 점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 토지 출입하는 거를
장애물을 변경, 제거, 방해 거부했어. 몽둥이로 못 들어오게 하면 이 몽둥이 얼마였죠? 1천만 원.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죠. 몰래 쓱 들어가도 1천만 원 과태료고 방해 거부에도 몽둥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라고 했어요. 그래서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그래서 정답은 2번. 행정청은 허가 안 받고요. 비행정청만 허가받아 출입 가능하다 이렇게 해야 돼. 자, 이제는 개발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52번까지는 국토개법 문제였고 53번부터는 자, 개발법에 국장만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국, 중, 공들, 천 이거 써놔야지. 요거 해당되면 국장만 지정하는 건데 아닌 거 찾으래. 국이 뭐죠? 국 없어. 국가가 할 때. 맞죠? 중,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할 때. 공공기관장이 제안할 때. 공공기관장이 아니게 지방공사장이잖아. 둘 이상 걸쳤는데 협의 성립되지 않을 때. 맞고. 저 같은 사람 천재지변일 때. 그럼 이제 요거를 공공기관장을 지방공사로 바꿔놓고 틀리겠구나. 지방공사장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제한할 때 이렇게 나와야 돼요. 완전히 다 틀린 거야.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54번. 자, 54번은 다음 사유, 요거는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하는 것, 시행자 변경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 묶으래. 자, 시행자를 지정했는데 얘가 시행자를 지정받고 나서 착수 안 해. 비착수 몇 년? 2년. 시행자 지정받은 거, 인가받은 게 취소됐어. 못하죠? 바꿔. 돈 떨어진 거, 부도 파산 나서 바꿔야지. 그리고 얘네들한테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 토지 소유자 조합한테는 몇 년밖에 안 줘요? 1년. 1년 안에 인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바꾸겠다. 나머지 2년 안에 딴 사람이 하게. 단 부득이하면 연장해서 6개월. 요게 시행자 변경 사유인데 봐요. 인가 받은 후 2년 안에 착수하지 않았다. 미착수죠. 시행자 바꿔. 자, 기억 들어가야 돼. 기억 안 들어간 거 4번, 5번은 지우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니은 봐볼게요. 개발구역에 국공이 제외하고 이 면적 2분의 1, 총수 2분의 1 지자체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 지자체 동의요건이죠. 지자체 등. 그 다음에 디귿. 행정 처분 받은 거, 시행자 지정받은 거, 인가 받은 게 뭐 됐네? 취소 바꿔야지. 그럼 디귿 들어가야 돼요. 기억 디귿 들어간 거는 2번 아니면 3번이야. 그 다음에 시행자 돈 떨어졌네? 바꿔야죠. 시행자. 그럼 리을도 들어가야지. 리을도 들어간 거 뭐예요? 다 들어갔네. 또 2번, 3번. 자, 그 다음에 미음. 지자체가 집행하던 사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으면 이건 지자체 등 시행사유잖아요. 이거 아니다. 지자체 등 시행사유고. 비읍. 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면 전부를 환지 니들이 해라. 니들이 누구야? 토지 소유자 조합. 얘네들한테 몇 년밖에 안 줘요? 1년 안에 시식의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시행자를 바꾸겠다. 부득이하면 연장해서 6개월. 이게 맞네. 이게 맞으니까 현재 기억, 디귿, 리을, 비읍 3번이 답이 되겠네요. 3번. 기억, 디귿, 리을, 비읍 3번 답이고 그 다음에 55번은 가볼게요. 자, 55번은 개발구역 지정고시가 된 이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 점. 자, 구역부터 지정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짜도 되는 건 해당 지역에 짧게 많은 미개발지죠. 그래서 미개발지니까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웨이죠.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웨이죠. 생산녹지. 그 다음에 개발계획을 공모하면 여기 구역 지정 해놓고 계획 짜서 넣어가는 거니까 구역 지정되고 나서 개발계획 짜는 거 맞죠? 그럼 이제 2번이 답인데 해당 개발구역 안에 여기 안에 주거지역도 껴있을 수도 있고 상업지역도 있을 수도 있고 공업지역도 있을 수 있죠. 주상공 다 더했는데 전체 몇 프로 이하? 30% 이하일 때. 근데 상업지역 면적만 50% 이상이래요. 그럼 얘는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얘는 구역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이 아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네. 자, 그 다음에 56번으로 가볼게요. 자, 56번. 지문이 너무 길어요. 그게 아니라 일단 내용 공부를 하는 거잖아. 자, 시행자와 관련된 거에 옳지 않은 거. 자, 1번.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여기 개발법은 면상이 총 맞은 2분의 1, 면상이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동의를 얻어야 된다. 맞죠? 맞고.
지자체 등이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국공유지 빼고, 여기서는 국공유지 빼요. 빼고 얘네들이 2분의 1, 2분의 1이 얘네 해달라고 동의해야 돼. 2분의 1, 2분의 1. 면적 2분의 1, 총수 2분의 1 이상이 지자체 등이 시행해 주세요라고 동의한대. 그래서 2분의 1, 2분의 1, 16 병행 나오면 지자체 등 시행 사유랬죠. 3번 개발사업 실시 인가를 받고 1년 안에 착수하지 않으면 시행자 변경하는 거 미착수 나오면 다 몇 년이랬죠? 2년. 2년 내 착수 안 하면 시행자 변경할 수 있댔지. 틀렸네. 답 3번이네. 자, 4번. 도시개발조합은 개발구역의 개칠이 몇 명? 7명. 뭐 작성? 정관. 이 법은 다 누구? 지원자. 뭐 받아야 돼요? 인가. 그리고 나서 30일 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 뭐? 등기. 등기하면 뭐합니까? 성립한다. 등덩 등덩. 등기하면 또 떡립한다. 등덩 등덩. 이렇게 해서 맞고. 5번. 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위해서 기초조사, 토지 매수 업무. 자, 시행자가 직접 이 업무를 안 하니까 누구한테 맡기죠? 지자체 등한테. 자, 관할 지자체나 대통령 영의자는 어떤 공공기관이나 출연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요 위탁이란 말 나오면 두 글자니까 2%고요. 징수위탁 나오면 네 글자니까 4%다. 요거 같이 까먹지 마세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57번. 도시개발 법령상 수용 사용 방식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찾으세요. 그래서 자, 수용 사용 방식은 챕터가 6개밖에 없는데 첫 번째가 수용 요건, 두 번째가 수용된 사람 이주 대책 마련. 여기 봐요. 모든 시행자는 이주 대책 수립해야 됩니까? 네. 2번. 여기는 공익사업으로 조성되니까 그 토지를 우리는 가격평가할 때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해요. 그리고 시행자는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공공청소 좋은 거죠. 요 단지를 조성하게 공급하는 가격은 조성원가 이하로 하면 남는 게 없어요, 시행자가. 그래서 무슨 가격? 감정가격 이하로 해야지. 감정가격 이하로 할 수 있다 이래야지. 감정가격. 틀렸다. 답 3번이네요. 4번. 시행자는 지정권자 승인을 얻으면 그 개발사업 조성된 토지 등을 공급받는 자한테 땡겨받는 거. 뭐라고 그러죠? 선수금 받을 수도 있다. 맞고.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고자 할 때 조성토지 공급계획서 작성해서 요 옛날에는 제출이었는데 지정권자 뭘로 바뀌었어요? 승인 얻는 걸로 바뀌었어. 그래서 요 지문도 옛날 지문 보시면 안 돼. 그래서 정답은 3번이 틀렸죠. 3번이 틀렸다. 자, 58번으로 가시면, 자, 58번은 환지 예정지 마지막 도시개발법 마지막 문제인데, 환지 예정지는 뭐예요? 그러면 환지 처분하기 전에 사업이 장기화될 것 같을 때 미리 가서 쓰세요라고 하는 걸 환지 뭐예요? 예정지라고 하는데, 그 예정지를 지정하면 예정지를 7월 5일날 지정해도 여기 7월 10일부터 효력 발생한다 써 있으면 요때부터 효력 발생이 되는 거야. 근데 가서 봤더니 뭐 암초가 있고 아직 뭐 축대 같은 게 아직 제대로 정리가 안 됐어. 그러면 얘기하면 제가 마무리 정리해 놓을 테니까 그때는 7월 20일부터 쓰세요. 그러면 따로 사용수익 개시를 따로 정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자, 옳은 거. 자, 미리 가서 써라라지 미리 가서 팔아라. 소유권이 가는 게 아니라 가서 사용수익해. 이거 권리관계 불안정하니까. 그럼 얘는 반드시 나오는 게 아니라 시간이 장기화돼서 완료된 부분, 안 된 부분이 걸러질 때 그때 나올 수도 있다.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임의적 처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종전토지에 관하여 사용수익이 정지되는 시기는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한 날이 아니라 효력 발생이에요. 효력 발생. 효력 발생이 있는 날. 썼다. 2번.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 처분을 할 때 종전토지 소유자 용익권자에게 이거 통지하고 공고는 요하지 아니한다. 자, 58번에서 요거는 이게 이렇게 생각해요. 예정지를 지정하는 거니까 소유자, 야, 용익권자 가서 써라고 해야지 불특정 대다수한테 쟤는 쓰지롱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 그래서 이 땅과 관련된 소유자, 용익권자에게 통지하는 거고 공고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고하면 다른 사람들 열받잖아. 자기 땅은 아직 완료 안 됐는데 쟤 먼저 쓰고. 3. 환지 처분을 하기로 정한 환지 토지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는 그 사용 수익에 관한 야, 사용 수익 하기로 했으니까 정지해라고 명할 수 있다. 틀렸네.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은 시행자가 단독으로 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환지 처분하기 전에 행해야 돼. 반드시 할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 임의 규정이랬잖아요.
얘는 예정지는 장기화될 때만 할 수 있다 이거야지.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이 있으면 종전 토지 소유권이 상실되고 예정지로가 아니에요.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 수익권이 상실되고 일로 가야지. 소유권 안 간다. 그래서 틀렸다. 정답은 58번의 정답은 2번 되겠네. 여기까지가 도시개발법 문제였고요. 이제 정비법 문제 2개 더 풀고 싶게요. 자, 정비법 문제에서 정비사업의 시행 방식인데 허용되지 않는 것. 자, 정비사업이 3가지 사업이에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여기서 수용이 없는 거 뭐예요? 재건축. 에? 원칙이 없어 걔는. 예를 들어 환지 방식이 없다 그러면 재건축. 왜? 얘는 건물하고 토지를 같이 줘야지 땅으로 주면 환지가 아니잖아. 얘는 공동택의 대상이니까. 그래서 사업 방식 관련돼서 전부를 수용하고 주택 공급해가지고 주는 거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밖에 없어요. 일부 수용해가지고 주는 것도 요거 토지 등소 우선 공급하는 방법,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요거 혼용하는 방법도 가능한 게 뭐예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자,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도 공급하는 방법은 맞아. 재개발 되지. 근데 4번 인가받은 관리처분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는 재건축에서는 뭐가 없어요? 환지가 없어. 땅 소유자가 없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 5번은 맞냐? 5번은 사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자 이거 공급할 때 종전에는 이거 뭐만 되냐면 오피스텔만 됐는데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어느 땅에서만 준주거랑 상업지역에서만 건설할 수 있다. 근데 이 경우 공동주택이 아닌 이 공동주택 외의 건물 있죠. 외의 건축물은 전체 면적의 몇 프로 이하? 30% 이하다. 요 5번 항목 있죠. 지문. 이거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올해 개정된 거기 때문에 꼭 좀 봐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환지가 없다. 재건축엔. 그래서 답이 4번이다. 4번. 됐고. 아직 용어 정리 안 나왔던 게 재개발인데 법조문의 일부 그대로 쓰고 들어갈 내용만 한번 넣어봐라. 자,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에서 어때? 양호해요? 열악해요? 열악.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여기는 무슨 기능 넣어준 거죠? 주거 상업 기능, 도시환경점처럼 얘는 기존에 주거였으니까 상업 기능하고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하거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공공재개발이란다. 공공재개발은 시장군수나 주공 등이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건설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나 전체 연면적 중에 일단 기존에 있던 토지 등소유자 분양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 있죠. 요거를 세대수 연면적의 몇 프로? 20에서 50%. 20에서 50%. 범위 내에서 대통령 영위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율 이상을 지분형 주택,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된다. 여기서 들어갈 말이 열악 상업공업지역. 열악 상업공업지역 100분의 20에서 50 요거였네. 답은 4번이네요. 정답 4번.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60번까지가 우리 1부 끝난 건데 지금 문제 풀면서 막 미치겠다 이런 문제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실수하지 않으면 됩니다. 자, 바로 이어서 61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61번은 사례 비슷하게 나왔죠. 자, 봐봐요. 자, A도 B 군수가 현재 해당 지역에 직접 재개발 사업을 하겠다. 그럼 이거는 시행자가 누구예요? B 군수. 즉 공공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죠. 자, 공공시행 사유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공시행 사유 한번 봐볼게요. 우리 시내노트 어디 있냐면 여기야. 페이지가 68페이지입니다. 68페이지에 자, 요거 확대 한번 해볼게요. 자, 원래는 재개발 사업하고 재건축 사업은 누가 하는 거야? 그러면 일단 당연히 누가 하는 거죠? 조합이 하는 거야. 근데 재개발의 경우는 토지 소유자가 20명 미만이면 누구도 할 수 있죠? 토지 등 소유자도 할 수 있지. 그럼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천재지변이 왔어. 이들이 할 수가 없겠지. 그럼 그때는 누구를 공공을 시행자로 하겠다. 이거를 공공시행자 시행사유에서
8가지가 있는데, 자, 그 8가지 중에 첫 번째가 천재지변 긴급할 때, 빨리빨리 진행해야 될 때는 공공이 빠르겠지. 그리고 2번이 이제 좀 특이한 건데, 현재 사업시행 예정일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도 인가를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는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럼 요 인가 신청 내용이 또 위법부동하다. 그럼 이거는 나와. 우리 공공이 하겠다. 이게 재건축의 경우는 2년이 안 되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은 제외한다. 요게 시험에 좀 잘 나와. 이 노란 색깔이.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우리 추진위원회 나오면 항상 2년 나온다고 했던 건 어디서 나온 거죠? 해지사유야. 그거는 2012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추가로 신설되면서 야, 지정됐는데 추진위원회를 2년 안에 신청을 하지 구성승인 신청 안 하면 니네 할 말 없는 거잖아. 이거 구역 해지해 버리겠다. 강제사유거든요. 근데 그거 생기기 전에는요. 요게 있었어요. 승인을 받았는데 3년 동안 니네가 조합설 인가를 신청 안 하면 니네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공공이 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조합이 설립 인가 받았으면 3년 안에 사업시 인가를 신청해야 되는데 안 하면 이거는 누가 하겠다? 공공이 하겠다. 이거는 자 추진위원회가 나왔다고 다 2년이다 생각하지 말고 그거는 해제할 때만 2년이고요. 그 기존에 있던 규정 중에서 공공시행사유 규정이 남아있는 거야. 그때 당시에는 이게 3년이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2년 나오는 거는 해제할 때, 구역 해제되는 사유일 때, 이거는 공공시행사유일 때는 몇 년을 줬다? 3년. 그리고 지자체장이 자기가 하고 있던 사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으면 공공이 하는 게 낫죠. 순환정비 방식은 순환용 공공 임대주택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조합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공공이 하겠다. 그리고 인가받은 게 취소되면 못 하잖아요. 공공이 하겠다. 근데 7번, 8번이 이제 동의요건인데 국가 땅이 지금 현재 국가 공유지 면적 또는 주공 등이 소유한 땅이 절반 이상이야. 2분의 1 이상. 근데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이거 우리 못 하겠어. 국가 등이 해줘요. 그러면 국가 등이 하겠다. 그리고 개발법에는 2분의 1, 2분의 1, 16 병행이라고 그래서 2분의 1, 2분의 1 나오면 뭐 있었죠? 지자체 등 시행사유, 공공시행사유잖아요. 근데 여기는 2분의 1, 2분의 1 할 때 총수가 여기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총수가 얼마로 돼 있어요? 2분의 1, 3분의 2로 돼 있다. 얘네들이 요청을 하면 너희들 못하면 조합 못 믿겠으면 신청 요청해. 대신에 땅은 절반이고 총수가 중요하니까 총수 3분의 2 동의 얻어와. 이거예요. 그래서 틀리게 할 때 주로 틀리게 많이 하는 게 3번하고 위에 봤던 3번, 요거 8번하고 3번이에요. 요거 조심하셔야 돼. 8번하고 요 3번 조심하십니다. 자, 요거 관련된 문제가 해당 문제예요. 자, A도 B 군수가 직접 한다. 이게 공공이 하겠다. 그 말을 해석을 하실 줄 아셔야 돼. 그러면 면적은 3분의 2 이상, 총수가 5분의 4가 군수가 해달라 요청한다. 아까 2분의 1, 2분의 1인데 면적은 2분의 1, 총수는 얼마? 3분의 2가 요청해야 되잖아. 그래서 요거 틀리게 하는 거예요. 정답은 1번이고 나머지는 국가 땅이 국공유지 면적이 절반 이상인데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해달라. 군수가 해달라 요청한 때. 순환정비 방식 너네는 못하잖아. 천재지변 긴급할 때 우리가 할게. 그리고 예정일로부터 2년 안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을 안 할 때. 이거는 재건축에는 해당되지 않고 재개발만 해당되는 건데 재개발이잖아요. 이게 재건축이었으면 틀렸던 문제인 거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요런 유형이라 시험 너무 중요한 문제라 요 정도 수준까지는 봐두셔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다. 자, 62번으로 갈게요. 자, 62번은 조합에 관련된 문제인데 최근에 개정된 사항이 있어서 이거 꼭 보셔야 되는 거야. 자, 조합의 정비사업조합입니다. 옳지 않은 것. 자, 만약에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과반수에 동의를 했어요. 그럼 조합 설립할 때 당연히 동의한 거겠죠. 그래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다. 그럼 당연히 조합 설립에도 뭐 한 걸로? 동의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야지. 2번. 재건축 사업 추진위원회가 재건축이라고 그랬고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동의 얻어야 되죠. 그래서 각 동별 얼마 얻어야지? 과반수. 근데 복리시설의 경우는 2분의 1이 아니다. 이제는 얼마야? 3분의 1. 그래서 완화시켜줬죠.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 3분의 1 이상. 그 각동 과반수 동의와 그리고 전체 동의 원래 4분의 3, 총수도 4분의 3이었죠. 여기 개정되면서 4분의 3이 75%인데 이거 완화해서 70%로 77로 바꿨댔잖아. 그럼 75가 아니라 70. 면적도 얼마? 70. 이렇게 해야지. 틀렸네. 답은 2번이라 요거만 갖고도 단독 문제로 박스형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3번.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게 없어요. 그럼 민법에 무슨 법인?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며 조합 외 얘네들 외에 다른 애들이 얘 무슨 정비사업 조합이다 이런 명칭을 사용할 수가 없다. 맞네. 자, 1필지 토지 하나의 건축물이 자 하나의 땅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거야. 여러 명이 공유하면 대표자 몇 명? 한 명이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한다. 하고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갑인데요. 이 사람이 양도하는 주택을 10년 이상 소유도 했고 거주를 5년 이상 했어. 이거 혹시 조심하라고 그랬던 게 그 소유하는 게 어려워요. 거주하는 게 어려워. 거주가 어려워. 항상 소유가 좀 길어. 그래서 소유는 10년 이상, 5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면 원래 우리 투기과열지구면 조합원 지위 양도 안 되잖아요. 근데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이 조건을 갖추면 지위 양도 가능하다. 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요 되게 중요한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건 맞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다. 됐고 그 다음에 63번도 문제는 어렵지는 않았는데 개정된 사항이 있어서 확인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배웠던 거랑 달라진 게 5월 달에 있어서 정비사업 시행 절차 중에 분양 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해서요. 자, 옳지 않은 것 1.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사람이면 내가 토지 등 소유자야. 그럼 이제 신청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안 돼. 안에만. 통36이라는 기간이 있었죠. 통36. 통지한 날부터 30일에서 60일 사이에서 정한 기간. 그 신청 기간 안에 시행자 찾아가서 저 이거 받을래요? 대지 건물에 대한 분양 신청을 해야 된다. 이게 법조문 그대로예요. 그리고 사업시 인가고시 4인분 관시할 때 사업시 인가고시가 떨어졌어. 떨어지면 통지해야 되잖아요. 그 통지가 옛날엔 120일이었는데 지금 며칠? 90일. 90일인데 부득이한 뭐 대통령 영의정 사유가 있을 때 1회 안에서 30일 연장할 수 있어. 이게 원래 120일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세분해서 90일 안에 해줘라. 사유가 생길 때만 30일 연장 이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 통지하고 분양 대상 되는 토지 건물 내역 등을 일간신문에 공고하는데 만약에 토지 등 소유자가 한 명인 재개발이면 혼자 하잖아. 그때 안 해도 된다. 광고비 아깝다.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3번에 시행자는 관리처분계 원래는 통36인데 362 부득이하면 20일 연장할 수 있댔죠. 신청기간을 부득이한 경우 예를 들어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한 차례만 20일 연장할 수 있다. 맞고 4번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뭐 됐네? 제외됐어. 그럼 얘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보상해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손실보상 언제 한 다구 철거하는 날 다음 날 관리처분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다구 90일 안에 이 사람과 손실보상 협의를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 협의가 안 되면 60일 안에 만료된 날부터 60일 안에 두 가지예요. 매도 청구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수용 재결 신청을 해라. 요까지만. 5번. 자, 과밀 억제권료 안에 있는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 분양분일 때 대상자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요 신청일로부터 5년 안에는 다시 분양청을 못하는 거는 어디에서죠? 투기과열지구지 과밀억제권역이 아닙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어느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에서.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답은 5번. 그래서 요 62번, 63번은 꼭 봐줘야 될 조문들 위주로 돼 있으니까 꼭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4번 갈게요. 이거 기억해야 될 거 나왔네. 자, 여기서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 총회에서 3분의 2 찬성을 요하는 거. 원래 조합이 정관 변경하려면 총회를 개최해서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돼. 원래 원칙은 과반수야. 근데 중요한 거니까 3분의 1을 얻어야 된다 해서 자비를 베푸소선 해서 자비선 요 세 가지는 외워달라고 했었죠. 자가 뭐죠? 자격, 제명, 탈퇴, 위치 면적, 비용 사업비 이런 거, 선, 시공자, 설계자 선정. 요거는 3분의 2 찬성을 요하는 거다. 혹시 기억이 안 날까봐 확인 한번 해드릴게요. 자, 조합 관련돼서 정관 변경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거 요거죠. 자, 총회 개최할 때 정관에서의 자, 변경을 하려면 이거 중요한 사안이라 총회 개최해야 되거든. 그러면 총회에서 원래는 과반수 동의가 대부분인데 자비선은 3분의 2 동의 얻어라. 자가 뭐야? 자격, 제명, 탈퇴, 교체, 위치, 면적이야. 이게 자격과 관련된 거야. 들어왔다 나왔다. 어디까지 위치다. 그리고 비용.
회계, 사업비. 그다음에 선이 뭐죠? 선정. 시공자, 설계자, 선정 및 관련된 거. 요거는 3분의 2 동의를 얻어라 했는데, 자, 보세요. 청산금의 징수 방법 이거 없었잖아. 비용 부담 있었죠? 위치 면적 있었지? 사업 비용 있었지? 선정 있었잖아. 그러면 기억 빼고 다 있었죠?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그래서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5번이 답이 되고, 그 다음에 65번. 65번은 건축 법령상 이제부터는 건축법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건축물과 분리해서 공작물을 축조할 때 우리나라는 공작물은 원래 건축법 적용 대상 아닌데 축조 신고 대상이 있어요. 축조 신고 대상이 뭐냐 그러면 혹시 써볼까? 2, 4, 5, 6, 8, 8, 30. 그래서 옹담 2m 넘는 옹벽담장, 광고, 장기 첨탑 4라고 그랬죠. 그리고 태양의 태양 에너지 발전 설비 5m 넘을 때, 그리고 6뼈쪽, 뾰족한 거는 몇 m 넘을 때 6m. 고주팔인데 고가 수준은 8m 넘는인데 이 주차장만 8m 뭐야? 이하.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 대표는 요거는 공작물이지만 축조 신고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 특도시군구에게 신고해야 되는 공작물 기준인데 틀린 거 찾으래요. 자, 지하 대표 얼마? 30제곱미터를 뭐 넘는, 맞네. 태양 에너지 발전, 태양의 5m를 넘는, 이자 틀렸네. 옹담 2m 넘는, 주차장 고주 8, 얘만 8m 뭐다? 이하. 꿀뚝 뾰족한 거 6뼈쪽 6m 넘는, 맞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지. 66번 가겠습니다. 자, 66번은 건축에 관련된 개념 설명을 했는데 옳지, 타당하지 못한 거, 틀린 거.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신축 그러면 일단 빈 땅, 건물 없는 대지에 새로 건물 지었어, 요거를 말한다. 맞죠? 자, 증축은 네 단어가 나오거든요. 건축 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 어느 하나라도 늘어났다. 건축 면적, 연면적, 높이 어느 하나라도 뭐 증가돼. 기존의 건물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걸 뭐라 한다? 증축. 맞죠? 자, 개축하고 재축의 개념에서 개축하고 재축은 원칙이 동일 규모 내로 짓는 거는 똑같은데, 원인이 해체했다 그러면 뭐죠? 개축. 전부 일부를 뭐 했네? 해체하고 종전과 동일 규모로 다시 지었어? 이건 개축. 근데 원인이 천재지변으로 의해서 멸실됐죠. 근데 종전과 동일한 거, 연면적도 합계도, 높이도, 층수도, 동수도 다 종전 규모 이내에서 다시 축조하면 재수 없는 재축이다. 맞죠? 자,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해체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대지로 가면 요거 신축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신축 또는 증축이다 그래야지. 자, 이 건물 해체 안 하고 일로 갔어. 근데 이게 나대지면 신축이고 건물이 있었으면 증축이잖아. 근데 이게 같은 대지로 갔다. 같은 대지면 그때는 이전이죠. 근데 다른 대지라고 했으니까 신축이 될 수도 있고 증축이 될 수 있는데 신축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틀렸다 해서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요게 답이고, 그 다음에 67번으로 가볼게요. 자, 67번. 자, 대수선행위를 찾으라고 그랬는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수선은, 자, 대수선행위, 우리 요약 한번 해볼게요. 주요 구조부를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데, 수선 변경할 때 얘는 몇 개 이상? 3개 이상. 면적은 얼마? 30제곱미터 이상을 수선 변경하면 주요 구조부 건드렸으니까 이거는 대손이다. 그리고 방방계단하고요. 방방계단하고 다가구 다세대 경계벽, 방화벽, 방화구의 계단, 이거 얘는 건드리면 대손이랬죠. 건드리면 무조건 대손이다. 그럼 대손 행위를 찾으라고 그랬죠. 그럼 이제 자, 일반 벽의 벽면적 40을. 자, 일반 벽은 내력벽이 아니잖아. 이건 주요 구조부가 아니니까 대손이 될 수가 없고, 그리고 주계단, 계단은 건드리면 뭐죠? 계단은 건드리면 대손이잖아. 뭐 어색한 게 없잖아. 계단은 건드렸어, 수선 변경했어. 그럼 무조건 뭐야? 대수선. 그럼 이제 3번, 건축물의 내벽에 사용 마감 재료를 바깥에다가 붙일 때지, 이거는 내벽이 아니라 외벽입니다. 외벽. 증설 해체하거나 30 이상 수선할 때 외벽입니다. 그리고 지붕틀은 한옥 있으면 요 석가래는 제외 안 됐잖아요. 근데 석가래를 포함한다고 그래서 제외하고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은 맞아. 여기까지 맞는데 요 석가래라고 지붕틀에 보면 이게 지붕이잖아요. 한옥에.
지붕 틀이 있어. 여기 석가래라고 있어. 얘네들 건드리는 거는 대손 아니다. 그리고 기둥을 2개, 수선 변경할 때 몇 개? 3개 이상. 근데 3개 이상이 안 됐으니까 대손이 아니다. 그래서 대손은 2번만 대손이다. 이렇게 된 거지. 이해됐죠?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68번 가볼게요. 자, 68번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이다. 해당하지 않는 것. 즉, 해야 되는 것 찾아라. 이랬죠. 자, 우리 조경은 원칙은 해야 되는 거야. 200제곱미터 이상 대지에 건물 지면 조경해야 된다. 다만 주변이 온통 나무, 녹간농자면 이거 안 하죠. 자, 관농자여도 지구 단위 계획이면 해야 돼. 그리고 공장인데 규모가 작은 공장, 대지 면적 5,000 미만, 연면적 1,500 미만, 산업단지 안에 공장은 안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해. 그리고 연부 많으면 당연히 안 하고, 그 가설건축물 3년 뒤에 없어지니까 당연히 안 하고, 이거는 맞는데 조심할 게 그 물류시설 1,500 미만, 연면적 합계가 1,500 미만의 물류시설을 안 하는데 주거상업지역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랬잖아요. 아마 걔가 답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하셔야 돼. 자, 축사 가설건축물 누구 저라고 안 하겠지? 적용 안 한다. 자, 녹지지역이면 뭘 하든 안 한다. 연면적 1,500 미만의 물류는 안 하지만 어디는 하랬죠? 주거상업지역은 해놨으니까 이거는 해야지. 해야 돼. 그럼 해야 되는 거 찾아냈으니까 3번이고. 자, 관리지역, 지구단위계구역이 아닌 녹간농자는 안 합니다. 염분이 많아서 현재 건물의 용도상 적용할 수가 없고 또는 불합리하다. 이거 안 한다. 그런데 요 물류설은 어느 지역일 땐 해야 돼요? 주거상업일 땐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는 3번이다. 이렇게 된 거지. 69번. 자, 이번엔 건축 허가 제한인데 허가 제한에 관련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찾아보세요 했는데 일단 허가 제한은 국장도 할 수 있고 특광 도지사도 할 수 있어. 국장은 허가권자야 허가하지 마. 야, 밑에 있는 시군구 허가권자만 하지 마. 라고 해서 있어. 얘는 국토관리상 주무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주무부 장관 요청이 있을 때 허가 제한할 수 있고, 얘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 계획상 필요하면 제한할 수 있대. 원칙은 몇 년? 2년. 부득이한 경우 1회 안에 1년 연장할 수 있다. 제한하게 되면 특광도사는 지체 없이 보고하고 국장이 봤더니 너무 지나쳐 해제 명할 수도 있다. 제한하자마자 허가권자한테 위치 관련된 거 제한 사유를 통지하면 허가권자가 받아서 일반인들한테 공지한다. 이렇게 됐죠. 그럼 국토관리상이란 말 나왔으면 국장 나오겠죠. 그럼 허가권자의 허가나 허가 착공 제한될 수 있죠. 맞죠? 자, 국방문화재보존, 환경보존이면 이거는 국장이 허가권자의 허가받은 건축물 허가, 착공도 제한할 수 있다. 국민경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하다 인정하면 국장 요청하잖아요. 허가권자가 허가하지마, 착공하지마 제한할 수 있다. 특광도지사는 해당 지역계획이나 도시공계획상 필요하면 밑에 있는 누구? 시군구. 건축 허가나 착공 제한할 수 있다. 제한기간 원칙이 몇 년? 2년. 연장해, 없다가 아니라 1회에 하나여 몇 년? 1년. 연장할 수 있다. 이거 틀렸네.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이 기간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됐고, 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다. 자, 70번 가보자. 자, 70번은요, 이거는 감정평가사 나왔던 기출문제인데, 그, 개념 이해하고 있는지, 공법의 내용인데 부동산학 개론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감정평가사 아예 나왔네. A가 주택 감정평가를 의뢰받고 공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확인을 했는데 그럼 해당 단독주택 건폐율과 용적률이 몇 %냐 이 건물에. 그럼 현재 토지 대장의 토지 면적은 240인데 그중에 공원이 저축됐어. 자, 이 땅 240제곱미터인데 그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야? 40제곱미터가 공원으로 들어갔나 봐. 우리나라는 공원으로 들어가면 대지 면적에서 제외하죠. 그러면 대지 면적이 아니니까 우리는 여기서 대지 면적은 200만 대지 면적이 되는 거죠. 이게 대지 면적이야. 그리고 건물의 용도는 지하 1층 주차장 단독이야. 자, 건축 면적은 120이고 각층 바닥 면적에서 지상이 120이야. 그럼 일단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대지 면적이 200이잖아요. 200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니까 120이죠. 그럼 곱하기 100 하면 되죠. 땡땡땡땡 2, 6, 12 60%. 자,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200제곱미터에 대한 쌓는 건데 지하는 안 쌓잖아요.
그럼 지상에 있는 것만 더하면 지상 1층, 2층이니까 240이죠. 120, 120이니까. 그럼 곱하기 100. 땡땡땡땡. 이 1은 2, 이 2는 4. 120%죠. 그럼 60하고 120%로 돼 있다라는 걸 찾아라 이 뜻이에요. 60하고 120이니까 4번이 답이 된다. 이것이. 예. 부동산학 개론에서도 나올 수 있고요. 공법에서도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도시공객 시설 이 부분은 대지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가 공법 내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공법을 안 배운 사람은 저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야. 대지 면적에서 제외되는 거 건축성 후퇴돼서 들어가는 부분하고 도시공객 시설로 결정되는 부분은 대지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를 아냐를 물어보고 싶었던 문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고, 그래서 답은 4번. 자, 71번. 건축법령상 구조 안전 확인을 위해서 건축주는 설계자한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해야 되죠. 이거 받아가지고 착공신고한테 제출하잖아. 그래서 이거 2, 13, 9, 10 지문 3특주. 요거 우리 손바닥에 쓰라고 했던 거 사진까지 보여줬잖아, 내가. 어떻게 쓰는지도 알려줬어요. 그래서 2층 이상, 대지면적 200제곱미터, 연면적 200 이상, 높이가 처마 높이는 9m인데, 이거 높이는 13m, 처마 높이는 9m. 그래서 처군이가 없네, 막 이랬잖아. 기둥 거리가 10m, 지진구역 문화유산 3m 이상 돌출. 특수구조 주택들은 이거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하는데 요게 목구조잖아요. 목구조는 지진에 있어서 조금 약간은 좀 콘크리트보다는 견디는 게 힘이 강해서 목구조는 좀 더 완화해줬다. 그래서 목삼겹은 몇 그램 먹자고 500g. 그래서 목구조일 때는 2층이 아니라 3층. 목구조일 때는 200이 아니라 500. 기억나요? 안 나면 확인시켜 줄게요. 확인시키는 거야. 이제 우리 사진 딱 보면 기억날 겁니다. 사진을 봤을 때 그 손바닥 제 사진 찍었던 거 있었죠. 그런 거. 제 손바닥이니까 원고는 제 거니까 저작권에 걸리질 않아서 제가 손바닥 그려드렸던 거죠. 이거 기억나나? 기억나요? 그래서 2, 13, 9, 10 지문 3특주. 여기서 목구조는 목삼겹은 500g 주세요 해서 목구조는 2층이 아니라 3층, 200이 아니라 500. 그래서 여기 2, 13, 9, 10 지문 3특주라고 그랬잖아. 모든 주택. 그중에 목구조는 2층이 아니라 3층, 목구조는 500. 요걸 가지고 얘네들에 해당되면 서류 제출하는데, 자, 그래서 제출할 필요가 없는 건물만 짝짝질해. 자, 얘는 층수 2층 이상이니까 제출해야죠. 자, 300인데 목구조네 500 이상인데 얘는 제출 안 해도 되겠네. 골라라. 어처구니가 없네. 9m를 9m 이상이죠. 9m 이상이면 제출해야지. 자, 높이가 9m인 건축. 높이는 13m 이상이 돼야 되는데 13m 안 됐으니까 얘는 제출을 안 하겠지. 기둥 거리가 얼마 이상? 10m. 10m 이상이 안 됐으니까 얘는 제출을 안 하겠지. 제출 안 하는 건 니은 디귿 리은 리을 미음이니까 4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이해됐어요? 기둥 거리는 10m 이상이어야 되는데 10m가 안 됐잖아. 그리고 높이가 13m 이상이어야 되는데 9m니까 안 됐죠. 처마 높이는 9m 이상이니까 얘는 제출해야 되고 제출해야 돼. 근데 필요가 없는 걸 찾으셨으니까 니은 리을 미음이다. 맞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71번 이렇게 푸시면 되고 72번으로 가겠습니다. 72번은 그 해설은 제대로 되는데 정답이 동그라미 정답 이렇게 되셔야 되는데 오타가 났네. 이거 내가 다 확인했는데 정답이 5로 돼 있잖아요. 이거 5가 아니라 이거 3인데 이걸로 좀 수정 좀 해주세요. 해설은 그대로 맞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할게요. 옳은 것만으로, 자 이제부터는 주택법인데 이거 정답 이걸로 수정 좀 해주세요. 수정. 이것만 수정하면 돼. 5가 아니라 3인데 이게 글씨가 눈이 뭐라고 그러냐 나이가 이제 40대 후반이 되다 보니 이제 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5랑 3하고 헷갈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자, 일단 해설은 제대로 돼 있어요. 기억. 자, 옳은 거 고르는 건데 옳은 거 하나 고르는 거야. 기억.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조합은 건인 직공신이잖아. 직공신. 직장주택 조합을 설립할 때는 공급받기 한 경우에는 뭐야? 신고. 이건 맞는데 요게 틀려서 지금 옳은 것만 고르랬으니까 얘는 틀렸죠. 니은.
자,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나서 2년 안에 사업계획일 승인 신청해야 된다. 잠깐만, 여기 리모델링이란 말 썼죠. 자, 리모델링은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기능을 증대하는 거야. 증축하거나 대손하는 거죠. 증축, 대손은 뭐 받는 게 원칙이죠? 허가. 그러면 인가 받고 나서 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이 아니라 허가를 신청해야 된다. 이래야 돼. 예. 근데 만약에 단서에 30세대 이상 증축이 된다. 이런 말이 있을 때만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니은도 틀렸다. 디귿. 자,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은 원칙이 인가받고 나서 조합원 지위 양도 안 되죠. 리모델링은 자기 거니까 상관없지만 구성원을 교체, 신규 가입할 수가 없다가 원칙이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거예요. 디귿 맞고. 그 다음에 리을.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자 공동으로 한대요. 그러면 공동으로 하면서 등록사업자가 시행까지 하네? 근데 만약에 등록사업자가 귀책사유가 생겼어. 그럼 사업 추진이 안 됐으면 얘는 조합원한테 뭐도 해야 돼? 손해배상 책임도 있습니다. 맞죠? 그럼 리을 맞는데? 리을 맞고. 그럼 디귿, 리을 들어있는 게 3번밖에 없죠. 그럼 일단 3번 찍어야 되는 거야. 미음. 그럼 뭐가 틀렸냐? 미음. 지역주택조합이 맨 처음에는 공개 모집 이후에 사망, 자격, 상실로 다시 재모집하면 신고하지 않고, 조합원 재모집할 때는 신고하지 않고, 선착순 달려와 이건 맞죠? 근데 신고하고가 아니라 신고하지 않고. 됐고. 비읍. 주택조합의 발기는 자 모집 신고하는 날 요 조합에 당연히 가입한 거로 보고요. 이 발기는 가입 신청자와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맞죠? 이거 맞네. 그래서 디귿, 리을, 비읍이 맞으니까 3번이 정확하죠. 시옷. 주택조합은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될 때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아니야. 인가받고 2년 안에 신청을 해서 3년 안에 받지 못하면이야. 3년 안에 받지 못하면 총회 의결을 거쳐서 해산할지 여부 결정한다 이랬죠. 2년 안에 신청해서 3년이 될 때까지 받지 못하면이야. 그래서 틀렸어요. 그래서 맞은 거는 디귿, 리을, 비읍. 3번이 정확하게 맞죠? 네, 그 오타 수정한 거 정답 해설에 있는 거는 해설은 그대로야. 근데 그 번호만 3번이 아니라 5번으로 바꾸시면 된다. 5번이 아니라 3번. 정답은 5번이 아니라 3번. 자, 73번. 73번은 문제를 풀 때 제일 먼저 뭐를 봐야 되냐면 세대 구분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세대 구분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처음 건설하는 게 있고 다시 짓는 거 리모델링 할 때가 있어. 리모델링. 처음 건설하는 건 아예 맨 땅에다 아파트 질 때죠. 이건 뭐 받아야죠?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지.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건설하는 경우가 있고, 자 리모델링은 기존에 있었는데 리모델링은 허가를 받아야죠. 허가나 신고해야 되잖아. 허가 받아서 얘는 기존에 있던 거를 한 세대만 늘려줘요. 한 세대만. 그걸 세대를 구분할 수 있게. 그래서 기존 세대 수 포함하여 두 세대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요 조건이 있고 여기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하고 요거 조건 섞어 놓으면 잘 안 보여서 그 조건 구분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 조건 중에서 1번 볼까? 자, 사업계획 승인이니까 요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어디 있냐면 보여줄게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지는 게 있어. 자, 여기 페이지가 몇 페이지에 있냐면 여기 있다. 여기. 자, 여기 페이지가 122페이지인데요. 122페이지에 세대 구분했잖아. 한 세대인데 구분해 가지고 여기 한 세대, 여기 한 세대. 여기 한 세대, 여기 한 세대. 구분한 거야. 그러니까 처음 지을 때는 요거 사업계획 승인 받아 건설하는 거. 이미 있었는데 리모델링에서 허가 등을 받아 할 때 요게 다르댔죠. 지금 문제는 뭐를 낸 거냐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처음 지을 때 세대별 구분이 돼야 되니까 각각 구분된 공간마다 욕실하고 부엌하고 뭐 있어야 돼? 현관. 나중에는 통합할 수도 있어야 되니까 세대 간 연결문이나 경량구조 경계벽을 설치해야 되고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넘으면 안 되고 전체 전용 면적의 3분의 1 넘지 마라. 요거가 조건인데 여기 있는 조건 중에 하나를 딱 집어넣고 아닌 거 골라라. 이런 유형인 거예요. 항상 이런 유형이에요. 자, 그럼 사업계획 승인이죠.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기준을 적용할 때 요 세대 수는요 3개로 세분돼도 한 세대죠.
구분 등기가 안 돼. 구분 소유가 안 돼. 그래서 세대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을 한다. 맞죠? 하나의 세대입니다.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에 포함하여 2세대 이하에 된다. 이거는 리모델링 할 때. 기존에 한 세대가 있었는데 하나 붙은 거죠. 그럼 기존의 거에다 붙었으니까 포함해서 2세대. 이거는 리모델링 관련된 거라 2번은 틀렸고. 그리고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 욕실, 부엌, 현관이 있어야죠. 맞지?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세대수가 전체에 얼마를 넘으면 안 돼. 3분의 1. 3분의 1 넘지 않아야 된다. 전용 면적도 전체 면적의 3분의 1 넘지 않는 구조로 그 비율의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그중에 2번은 리모델링에서 허가를 받아 새로 할 때 기준을 여기다가 넣어서 틀리겠다. 이게 유형입니다. 시험 유형.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74번으로 가볼게요. 74번. 자, 74번은 자, 공급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찾는 겁니다. 자, 주택 공급에 관련돼서 1번에 항상 얘는 주어를 잘 봐야 돼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어야. 얘가 사업 주체인데 입주자를 모집하려고 한대. 그럼 동네에 있는 시군구한테 가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그때 국가 등은 공공사업 주체는 얻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근데 공공이잖아. 그럼 얘는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그래서 틀렸다. 이거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여러 번 나왔고. 그 다음에 자, 공공택지면 땅값이 되게 싼 데라서 사업 주체가 일반인한테 공급하는 그 공동주택은 우리나라 무조건 뭐 받게 돼 있어요? 분상제. 분양가격 산정하면 그 이하로 공급해라. 이게 분상제 적용받는다 이 뜻인 거야. 3번.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건설되는 주택. 자, 공공재개발은요, 정부가 지원해서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분상제 걸려버리면 공공시설 부지를 확보를 못해서 얘네들은 제외하자고 뺀 거야. 그래서 분상제 적용받지 않는다. 그리고 관광특구면은 초고층이면 외국 자본 유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초고층의 경우는 공동주택은 적용 안 하겠다고 돼 있어요. 몇 층 이상? 50층 이상. 공동택이네. 분상제 적용받지 않는다. 됐고. 5번. 국장은 전매금지 행위를 위반하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부터 10년간 입주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10년 범위 내에서 주택 입주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전매금지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에 해당한 벌금 때리고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 1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이라 안 받는다. 됐고 75번 가볼게요. 자, 75번은 이제 사업하는 시행 절차인데 일반적인 설명 다 해놓고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자, 우리 공구란 말이 나오면 공구별로 최소한 300세대 이상이 돼야 되잖아. 그럼 공구를 나누려면 600세대 이상이어야 분할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전체 세대수가 그렇죠. 600세대 이상이면 그 단지는 공구별로 건설 공급할 수가 있다 맞죠? 근데 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사업 주체가 경매 공매로 인하여 대지 소유권 상실해 버렸네? 그럼 이거는 건축 못할 수 있죠. 근데 반드시 취소는 아니고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맞죠?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승인 신청 들어오면 우리나라는 웬만한 통보는 다 며칠로 돼 있어요? 60일. 신청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안에 승인 여부를 알려서 통보해야 된다. 맞죠? 자, 4번. 우리나라는 건축법을 허가받고 2년 안에 착수해야 되는데 주택법은 양이 많아서 몇 년 안에 착수죠? 5년이야. 근데 승인받고 사업 주체는 사업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이 얻은 날로부터 2년이 아니라 몇 년? 5년 안에 착수해야 된다. 근데 분할 시행하면 최초 공사 공고는 승인받고 5년 이내에 하고 최초 공사를 안 하는 외의 공고는 착공 신고한 날부터 몇 년? 2년이다. 다 틀렸네. 5인데 답 4번이죠. 그 다음에 5번. 자, 우리나라는 원래 사업계 승인권자가 시도대장, 예외 국장인데 시도대장 할 때 도지사가 대지 면적이 10만 보다 작으면 시장운수 네가 좀 해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면적이 얼마 기준으로? 10만 기준으로 시도지사 대장이 원칙인데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시장운수도 할 수 있어요. 미만이면. 다만 국가가 한다, LH가 한다 그럼 누가 승인권자로 바뀌어요? 국장이 사업계 승인권자가 된다. 맞네요. 법조문을 해석한 거야.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죠? 4번이 되고. 자, 그 다음에 76번으로 갈게요. 자, 76번은 투기과열지구 문제네. 자,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의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관한 설명이다. 자, 아는 거. 자, 분양가 상한제. 전국 대상이면 어느 분이 지정하냐면 우리 분투조라고 그랬죠. 분투조. 전투조 말고 분투조라고 그래. 분상지 적용 지역,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인데 이게 다 누가 하는 거야? 국장이 정하는 거야. 근데 그중에 투기 과열지구 있죠.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T자 들어간 거 누구도 지정할 수 있다? 시도지사도. 그래서 얘는 국장하고 누가 지정해? 시도지사. 근데 얘네들은 시도지사 지정 못 해요. 지금 분상제잖아. 그럼 주어가 누구로 나와야 돼? 국장으로 나와야지. 국장만 지정하니까. 그래서 국장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재 높아서 가격 거래 등이 안 되겠다. 지역 주택시장 여건을 봤더니 야, 안 되겠어. 가격이 급등할 것 같아. 이거 안 되겠어. 이거 여러 가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이 됐다면 심의 거쳐야죠. 심의 거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거 어느 분이? 국장이. 맞네. 그럼 조건 중에 이거 외워달라고 그랬던 건데 자,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 대상 지역이 잘 나와요. 어디 대상이냐. 그래서 자, 주택 매매 거래량 나오면 세 글자니까 3개월간. 3개월간 전년도 동기니까 두 글자죠. 그래서 20% 이상 증가된 지역이 분상대 지역이다. 틀렸네. 10%가 아니라 20%죠. 답 2번인데. 답 2번. 일단 2번이 됐고 3번. 국장이 분상제 적용 지역 지정할 때 밑에 있는 누구 의견 들어야죠? 시도 의견 들어야지. 그리고 4번.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12개월간 아파트 분양 가격 상승률이 물은 H2O라고 그랬죠. H2 2배. 물가는 1년 단위니까 몇 개월? 12개월. 요게 올라갔어. 거래량이 가격 상승률이. 그럼 이런 지역이 주 대상이죠. 그리고 분투조 세 가지 전부 다 들어있는 조건 중에 청약 있었죠. 항상 요 청약 경쟁률, 청약은 두 글자니까 몇 개월간 본다고? 두 글자니까 2개월간.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했거나 우리나라 국민주택 규모 84형이라고 하죠. 33평형 때 그거 이하는 전부 다 얼마? 10대 1. 초과한 지역이 해당한다. 맞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다. 대상 지역 문제 냈던 거였습니다. 17번 갈게요. 자, 주택법령상 세대주 갑이 취득한 주택이 현재 전매 제한 기간에 들어있나 봐. 이 갑이 전매를 못하지만 할 수 있는 경우를 제대로 된 걸 찾아봐라. 다른 조건은 충족이 됐다라고 생각하시고 풀어보세요. 자, 갑이 아들이 질병 치료를 하기 위해서 갑 세대원 전원이 가는 건 되는데 제가 다른 건 모르겠도 서울로 안 돼야 수도권 안에서 안 돼야 얘기했지. 수도권 안에서 안 돼야 이렇게 해서 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거는 안 돼요. 근데 상속은 아버님이 사망해서 하는 거니까 걔는 따지지 않는데 얘는 질병치료잖아. 서울로 이전하는 건 안 됩니다. 자, 광주에 거주했던 갑이 서울에 있는 아버지 주택을 상속받은 거잖아, 이거. 상속의 경우는 서울로 들어가도 됩니까? 네, 돼요. 근데 얘는 되는데 전원이 가야 돼. 상속한, 그쵸. 전원 이전한다. 요거는 가능하겠네. 일단 요거는 가능한 것 같고. 3번. 갑의 세대원 전원이 몇 년 이상 체류해야 되죠? 2년 이상. 틀렸고. 세대원인 갑의 가족은 국내에 있고 갑은 해외로 가. 이건 기러기가 아니라 갈매기죠, 갈매기. 예. 다 가야 된댔잖아. 틀렸고. 5번. 갑의 주택의 전부 배우자한테 증여하는 건 일부 증여만 가능하댔잖아. 일부 증여. 그래서 틀렸다. 그러면 2번만 가능하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8번으로 가보죠. 78번이 이쪽이었나? 78번. 자, 78번은 주택법령상 권한권자를 연결한 건데 옳은 거 찾는 거야. 자, 권한자 중에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요 T자 들어간 거 조심하랬죠. T자 들어간 거는 국장이 지정할 수도 있지만 누구도 껴있어? 시도지사. 국장 시도지사. 맞네. 예. 자, 분상제는 국장만 하는 거예요. 시도지사는 못해. 예. 등록은 국토부 장관한테 해야죠. 주택건설사업 등록은. 사업계획 승인의 원칙이 시도지사 대장. 예외가 국장 이렇게 돼 있어야지. 사용검사는 원칙이 시군구죠. 원칙이 시군구 바꿔놨네. 국장한테 받은 사람은 국장. 그래서 맞은 거는 1번밖에 없고 나머지 다 틀렸네요. 권한자 관련된 거였고. 자, 이제 마지막 농지법입니다. 79번. 79번은 자 보세요. 79번에 농지법령상 내용인데 옳지 않은 것 찾으세요.
옳지 않은 거. 자, 일단 1번. 농업을 경영을 통한 우리가 너 직업이 뭐니? 저 농업인인데요. 그러면 1090 330 1090 330 120 120 투템 100천 10군인데 여기서 120이 두 번 나오죠. 축산업하고 농업 중에 축산업이 좀 쉬운 거라 약간 좀 덜 힘들어서 120일 이상 해라. 연간 얼마? 120만 원. 축산업 하는 사람 무시하는 게 아니라 농업을 90일로 잡아놨고 축산업을 120 잡았다 이 뜻인 거예요.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또 여기서 네가 축산업을 해봤냐 이게 아니라 축산업 힘들지요. 힘든데 농업보다는 덜 힘든가 봐. 법에서는 120일로 잡아놨다 이 뜻이에요. 연간 얼마? 120. 그럼 연간 120만 원 이상이면 이 사람 직업 뭐예요? 농업인이다. 맞죠? 자, 주말 체험영농이죠. 체험영농 얼마까지 소유할 수 있지? 1000 미만까지. 그런데 여기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거에 가가지고 취미하면 농사짓는 사람이 열받잖아.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 지역이어야 돼. 이거 농지증 발급은 받되 경영계획서 작성 안 했었지만 이제 하는 걸로 바뀌었잖아. 그래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농지증 발급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 체하컷인 등 치면 탁 치면 체하면은 등을 탁 치면 오버히트 받아라 체하컷인 받아라 했었잖아. 몇 번 했는데 이거 받을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받아라 해서 틀렸네. 답 2번. 작용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거나 절반 이상을 농업에 종사해야 돼. 그래서 농작물의 경작, 다년생 식물, 상시 종사하든지 그래도 절반 이상, 2분의 1 이상을 내 노동력으로 경작 재배하는 것과 법인이 걔네들이 경작 재배하는 거. 그럼 이거는 우리 작용한다 그래요. 4번.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시구 읍면장. 자, 농취증은 시구 읍면장. 시구 읍면장에게 바로 발급 신청합니다. 옛날에는 농지위원회 거쳤는데 지금은 바로 가는 거예요. 됐고. 농업보호구역입니다. 농업진흥구역보다는 괜찮은데 여기서는 문화재 보수 복원, 매장, 문화재 발굴, 뭐 기념탑 이런 유사한 거 어쩔 수 없는 거는 가능합니다. 보호구역에서도.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네. 주말 체험 영농은 농취증 발급 받아라. 체하컷인 받아라. 오바이트 받아라 그랬잖아. 쟤 혼자 왜 저러지? 막 이랬을 것도 있겠는데. 수업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 농업진흥지역. 자, 농업진흥지역 나왔어요. 자, 농업진흥지역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야. 그럼 농업진흥지역은 어디를 대상으로 하냐면 우리나라 땅 중에 녹관농자 중에서 하되 녹지 중에 특별시는 안 돼요. 서울만 안 돼. 서울만. 특별시를 제외한 녹관농자에서 농업진흥지역을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시도지사라고 그랬죠. 시도지사가 농장 승인 얻어서 지금 한다 이렇게 했었죠. 그럼 지정되면 농업 경지정리 잘 된 농업진흥구역과 환경보호하는 보호구역으로 나눠진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나와야 되죠. 농업진흥시도지사예요. 홍시도지사. 하면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이나 법인은 한국농어청 가만히 있었는데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면 이 땅 소유자 농업인 법인은 내 땅 사주세요 매수청구할 수 있죠. 한국 누구한테? 농어촌공사한테 매수청구할 수 있는데 얘는 나쁜 애가 아니라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하겠다. 그래서 자, 진흥지역은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이 있다. 맞죠? 시도지사는 진흥지역 지정을 할 때 시도 농업, 농촌,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농장에 뭐하더라? 승인하더라. 이게 법조문이에요. 농업보호구역은요. 이미 진흥구역에 있는 거를 용선 확보하고 수질 보존하고 환경 보호하려 필요한 지역입니다. 맞지? 5번. 특별시와 광역시의 생산 녹지도 진흥지역 칭할 수 있다. 자, 녹간농자 대상인데 어디는 아니라고? 특별시. 광역시는 괜찮은데 특별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답이 5번. 모르겠으면 5번. 농지법은 모르겠으면 5번. 아는 건 찍자. 맞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80번까지 문제 다 풀었는데 이제 5회잖아요. 그럼 이제 5회, 그 다음에 6회, 7회, 마지막에 이제 제가 7회 때 다시 할 건데,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내서 틀렸던 것만 빨리 보시고요. 얘 가지고 공부하지 마시고, 내가 이 부분 잘 모르는구나 판단하시고, 빨리 그 부분만 올려서, 우리는 평균 60점이니까 50에서 60을 목표로 한다. 공법 때문에 다른 과목 공부 못하지 마시고, 제가 하라는 수업 시간에 했던 것만 쭉 해도
진짜 60점 나옵니다. 고점 믿고 따라오시면 되고요. 저는 다음번 마지막 7회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